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네, 오늘 주가가 1.9% 많이 밀린 건 아닌데 되게 많이 밀린 것처럼 보이죠. 일단 전저점을 좀 이탈을 시켰고 11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이탈을 했고 저점이 최근 가격 기준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8월 이후로 가장 이제 아래 가격으로 떨어지는 저가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한테는 약간의 데미지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또 이제 리포트가 나와줬죠. 뭐 리포트도 내용 비슷합니다. 일단 유럽 쪽의 마일스톤 수령이 지연이 되면서 이게 1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이제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망치보다는 훨씬 낮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중국 쪽의 마일스톤을 수령을 그냥 하긴 했지만 애초에 유럽 것도 들어오겠다. 근데 요것도 마일스톤 가지고 운운하는 게 굉장히 또 웃긴 게, 이 마일스톤 들어오는 거를 호재로 그렇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뭐 마일스톤 수령이 딜레이 되고 했을 때 그 만들어지는 빵꾸,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응을 나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죠. 공급 계약 이슈 나왔을 때는 주가 위로 안 올려주고 오히려 밑으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공급 계약 해지 이슈가 나올 때는 밑으로 더 많이 빠져버리는,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안 올라가고 또 나름 악재다라고 할 만한, 이차전지랑 상황이 좀 비슷하죠. 유한양행이 지금 보여주는 그게 최근에 전기차 공급 계약 해지 이슈 나왔던 거. 그래서 오늘 일단은 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요. 뭐 알테오젠도 일단 밀렸고, 코스닥의 오후장의 하락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게 어쨌든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텼던 거는 그나마 반도체, 그리고 메인 섹터들이 대부분 다 오늘 휴무였죠. 방산도 안 움직이고, 조선도 안 움직이고, 뭐 자동차도 크게 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 일부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그게 뭐 지수를 커버할 정도는 아니었고, 금융주 조금 올라가고 증권주 좀 올라가고 지주사 올라가고 하나 인적 분할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 영양가 없는 지수를 막 엄청 들어올리고 하는 그런 섹터들로는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오늘 이제 관세 판결이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이 약간의 경계심을 높여가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바이오의 그 부진한 흐름,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양봉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알테오젠이 뭐 하루 올렸던 거 제외하면은 다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세게 나오고, 중간중간에 2차전지가 올라가고 바이오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다 크게 의미가 있게 반영이 되진 않아요. 이 유한양행도 지금 당장 자체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기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하려면 지수가 좀 강하거나 바이오가 좀 좋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가 어쨌든 좋은 흐름이 최근에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여전히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개인들의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고, 뭐 어쨌든 이번 주는 유한양행한테 유리한 시기는 아니다. 이거는 바이오 다 똑같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결과물들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있고, 또 실적 관련해서는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이 오늘 이런 음봉을 보여준 거는 뭐 단순 리포트의 내용, 뭐 혹은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기보다 바이오가 가져가는 그 구조적인 불리함이 오늘도 똑같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그 동기 대비 뭐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10% 정도 더 높을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 대신에 이제 시장 전망치 대비로는 둘 다 하회입니다.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뭐 반응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애초에 바이오가 주도권을 잡는 구도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딱히 개별적인 이슈, 특히나 뭐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슈들이 강하게 반영되지도 않아요. 턴이 좀 넘어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기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워낙에 또 강하고 또 좋은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는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밀립니다. 이 상대평가에서 바이오가 좀 더 우위를 보여주려면 얘네들이 주가가 좀 가열됐다, 혹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심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적인 그 투자,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오늘 11만원 이탈이 나왔고, 만약에 이제 내일 만약에 관세 판결이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바이오가 좀 더 반등을 보여주기 편할 것 같고, 왜냐면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 강했던 섹터였으니까, 예, 영향이 많이 안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좀 지는 쪽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내일 기대감은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뭐 이체렌지나, 뭐 반도체나, 뭐 친환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동차나. 그러면 바이오가 또 하루 주도권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 지수라도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로봇주들도 힘이 빠지고, 물론 이제 오늘 로봇의 뭐 테마 형태의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로보티즈니 레인보우 로보티스 지수를 움직이는 로봇주들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여전히 좀 불리하다. 이걸 뒤엎으려면 에코프로 BM이 진짜 강하게 올라가 주는 게 코스닥 시장에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바이오한테도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피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추가 하락보다는 11만원 부근을 좀 막아주긴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방어를 해줘야 되는 그 가격이에요. 유한영행한테 21만원 밑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10만원을 또 보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10만원은 앞구간에도 찍지 않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라운드 피규 기준으로 가장 하단 가격은 어쨌든 건 11만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이파이브 컨텐츠 또 매주 새롭게 진행되는 1주 단위의 매매이기 때문에 시간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요. 또 단기 매매하기에 좀 더 시장이 좋죠. 유리하죠. 끌고 가는 매매는 어쨌든 순환이 계속 돌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라갈 때의 매매를 또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 하이파이브 콘텐츠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그런 시기고요. 저희 내일 또 이제 라방 하니까, 라방 지난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또 무료천 주도 라방에서 드리고 하니까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